어떤 패배는 심판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실패는 운이 없었다는 말로 치부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BMO 스타디움의 강렬한 조명 아래서 드러난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 축구 괴물 앞에 무릎을 꿇은 한 감독의 완벽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베테랑 수장 라파엘 위키 감독이 로스앤젤레스 FC전 직후 기자회견장을 자진해서 흔들어 놓은 그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손흥민을 막고 봉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을 완벽하게 분석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지금의 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예의상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축구 지식을 쥐어짜냈음에도 단 5분 만에 전술적 요새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패자의 씁쓸한 탄식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4살의 나이, 2026 월드컵이라는 가혹한 시련과 비판의 밤을 막 지나온 한 선수가 어떻게 MLS 최정상급 수비진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왜 수많은 오프사이드 트랩과 일주일 내내 준비한 협력 수비는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스프린트 앞에 이토록 무력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매트릭스를 해부해보려 합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피지컬이 아닌 차원이 다른 축구 지능으로 어떻게 미국 프로축구를 지배하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2026 MLS 17라운드를 흔든 이 지진은 단순히 LAFC의 승점 3점짜리 경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리그 전체를 향해 날린 차가운 경고장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기록들을 보십시오. 경기 시작 단 5분 만에 터진 상대 진영에서의 첫 번째 터치, 그리고 첫 번째 슈팅, 그것은 곧바로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관중들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MLS 2026 시즌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딘 후 터뜨린 세 번째 연속 득점입니다. 34세의 베테랑 선수로서 시차와 혹독한 날씨, 강한 피지컬을 요구하는 MLS 환경에 이토록 빠르게 적응하며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스포츠 언론은 즉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손흥민의 적응력을 두고 광속의 적응이라 표현했습니다. ESPN의 분석가들 역시 월드컵 이후 그의 기량 하락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상대팀들은 혼란에 빠졌고 미디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MLS의 감독들은 이제 공포스러운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했던 그 악몽이 이제 미국 대륙 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라파엘 위키 감독과 스포팅 캔자스시티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BMO 스타디움에서의 90분을 세밀하게 쪼개어 손흥민이 상대의 심장에 꽂아 넣은 4가지 핵심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등 뒤를 파고드는 치명적인 단도와 5분의 심리전. 최정상 스트라이커의 예술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가 아니라 언제 가속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LAFC의 경기 영상을 철저히 분석한 라파엘 위키 감독은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고 완벽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적으로 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당한 위치와 오프사이드의 경계선을 유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주력의 템포를 반박자 늦추며 상대 센터백의 시야를 교란했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투입되는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순식간에 제로백을 폭발시켰습니다. 상대 수비보다 딱 한 박자 빠르게 상황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 한 박자의 차이가 바로 축구에서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캔자스시티 수비진이 당황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프사이드 트랩은 이미 완벽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전반 5분에 터진 이 선제골은 위키 감독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작전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 경이로운 신체 제어와 냉혹한 결정력.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센터백 와이언 마이어가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절박하게 부딪혔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뒤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 MLS의 일반적인 공격수 99%는 그 순간 넘어져 페널티킥이나 상대의 퇴장을 유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경이로운 코어 힘과 균형 감각으로 그 물리적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며 반칙을 구걸하지도 공격의 템포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주도권을 유지한 채 몇 걸음 더 드블을 이어갔고 골키퍼가 사각지대를 노출하도록 만든 뒤 오른발로 낮게 구석을 찌르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냉혹하리치만치 정교한 처형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비던 클래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낭비 없는 체력,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는 베테랑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수비 시스템의 도미노 붕괴. 손흥민의 이른 선제골은 단순한 1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전술 한가운데 떨어진 수소폭탄이었습니다. 경기 전 라파엘 위키 감독의 계획은 전반전에 수비를 두텁게 하고 공간을 자물쇠로 잠궈 레이프시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5분 만에 실점하면서 이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캔자스시티는 만회골을 위해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LAFC와 손흥민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는 태평양 같은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손흥민은 굳이 공을 오래 소유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에게는 상시 대기 중인 창과 같았습니다. 그의 침투 하나하나가 캔자스시티의 수비 라인을 균열시켰고 동료들에게 무한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스스로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며 상대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월드컵의 어둠을 걷어낸 연쇄 반응.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몇 주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북미에서 열린 2026 월드컵은 한국 축구와 주장 손흥민에게 커다란 아쉬움과 눈물을 남겼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비판가들은 그가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34살의 손흥민은 이제 다리가 무거워졌고 큰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들은 언론이나 인터뷰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라운드 위에서의 경기력으로 증명합니다. 월드컵에서 쌓인 억눌림과 압박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들을 손흥민은 LAFC에서의 파괴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MLS 3경기 연속골은 단순히 눈부신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며 상처 입은 맹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순히 득점 장면만 본다면 빠른 스프린트에 이어진 슈팅 정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 경기를 뜯어본다면 일반 관중 99%가 놓친 극적인 숨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이 오기 전 손흥민이 보여준 마귀 같은 공간 스캐닝 능력입니다. 전반 5분 결정적인 패스를 받기 전 10초 동안 손흥민이 무려 7번이나 고개를 돌려 주위를 확인하는 모습이 분석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왼쪽을 보며 센터백 와이언 마이어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오른쪽을 보며 풀백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골키퍼와의 거리를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발 위치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손흥민은 결코 본능에만 의존해 달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 판단 속도는 상대보다 0.5초 빨랐고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그 0.5초는 천재와 평범한 선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라파엘 위키 감독이 그토록 철저히 준비하고 비디오를 분석했음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능의 격차는 단순한 피지컬이나 연습만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절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기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디스코드와 레딧의 스포팅 캔자스시티 팬들은 씁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감독 말이 맞다. 우리는 LAFC에 진 게 아니라 MLS에 놀러온 프리미어리그의 괴물에게 당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다 읽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한단 말인가? X의 LAFC 팬들은 광란에 빠졌습니다. 3경기 3골. 손흥민은 MLS를 마치 연습 경기장처럼 만들고 있다. 그는 은퇴를 즐기러 온 게 아니다. 이곳을 정복하러 왔다. 미국의 한 유명 축구 분석가는 다른 팀들의 수비진을 향해 뼈있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라파엘 위키 감독의 고백은 MLS 모든 팀을 향한 경고다. 손흥민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30m 이상 올린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다. 그렇다고 라인을 너무 내리면 그는 동료들에게 살인적인 패스를 찔러 넣을 것이다. 다음에 LAFC를 만날 팀들에게 미리 행운을 빈다. 2026 월드컵의 아픔은 손흥민의 커리어에 상처를 남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LAFC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 서사는 위대한 전설이 자신의 역사책에 기입하는 가장 찬란한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미국의 골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경기 문화와 프리미어리그 본연의 클래스, 그리고 LAFC의 젊은 선수들에게 비빌 수 있는 거대한 언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상대팀 감독조차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무력감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의 위엄이 일반적인 전술의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그물망을 흔든 5분의 선제골은 단순한 승리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륙 위에 펼쳐질 손흥민의 새로운 왕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냉혹함과 천재적인 지능, 그리고 시련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세워진 왕국말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보여준 이 차가운 잔혹함과 압도적인 클래스를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축구 천재들을 해부하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파죽지세의 기세로 손흥민은 2026 MLS 시즌에서 과연 몇 골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등번호 7번이라는 이 괴물을 제어할 수 있는 감독이 과연 MLS에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해분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